사상 최초 트로트 한일전 1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했다. 자, 현역가왕의 후속방송 한일가왕전. 많은 분들이 본방사수 하셨을 테고 저 역시 본방사수를 했습니다. 1회부터 두 자릿수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역대급 기록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엄청나게 홍보 기사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1회 전국 시청률이 무려 11.9%를 기록하여 불타는 트롯맨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한일가왕전 시청률을 살펴보니까 1회차에 무려 11.9%라는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습니다. 사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별다를 거 없는 자체 탐색전이었기 때문에 좀 미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미할 수 있는 별 볼 일 없는 플랫폼, 포맷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별 볼 일 없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이 시청을 한 셈이 됐습니다. 무려 불타는 트롯맨의 시청률을 넘어갔으니까요. 오죽했으면 오픈톡을 보면은 강남이가 도대체 누구냐, 출연한 패널들이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자랑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 탑7과 이 일본 국가대항전에 큰 관심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점이죠. 정말 전유진 양이 현역가왕 1대 최고 1등의 자리를 놓치게 되는 황당한 MVP 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전유진 양이 압도적인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한일가왕전 첫 방송부터 찢어버렸다. 전유진 후쿠다 미라이를 꺾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한일가왕전이기도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1등이 도대체 누구냐? 일본의 1등과 한국의 1등 중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 거냐? 여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 몰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이 전유진 양에 대한 부당함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어떤 거였냐면 이 전유진 양이 센터 중앙에 위치해 있고 다른 가수들이 사이드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된 게 1등이 좌측으로 몰려있고 나머지 가수들이 이렇게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냐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맞지만 또 엄밀히 따지면 7명이 있는 전체 단체 샷에서는 이 전유진 양이 또 센터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약간 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1등이니까 1, 2, 3, 4, 5, 6, 7 요렇게 순서대로 배열했을 뿐이다. 우리가 깔 때 까더라도 알고 까는 게 정당한 비판이고 그냥 비난을 하면은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받게 되지 않는다. 요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찌됐던지 간에 전유진 양의 활약은 대단했습니다. 경쟁보다 감동이 돋보인 트로트 대결이었다. 이렇게 기사에서 평가를 했네요. 날카롭게 대립하던 한일 트로트 국가대표들이 서로의 무대에 누이시오를 불키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언어도 문화도 다르지만 음악으로 두 나라가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탐색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다를 일이 없습니다. 이 각자가 상대편 나라의 선수들을 채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했죠. 하지만 역시 한일가왕전 1회차의 백미는 현역가왕 초대 우승자인 전유진의 무대였다. 일본 대표팀이 라이브가 가장 기대되는 가수로 1등을 뽑은 게 바로 전유진 양이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감성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소화하면서 무려 최고 점수 680점을 받으며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일본의 우승자인 후쿠다 미라이 씨가 굉장히 부담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막강한 실력이었다.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전유진 양이 자체 탐색전에서 이제 압도적인 1위의 면모를 보여줬어요. 물론 마혜진 씨와 김다현 양의 노래 무대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사실 1회차 때에서는 1등을 했지만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한 가지 좀 의외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말이냐? 아직 무대를 서지 않은 가수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회차 때 뭐 린씨부터 해가지고 뭐 별사랑, 자, 이런 가수들 아직
무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공개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 이들이 전유진 양의 680점 점수를 과연 넘어가느냐? 이것이 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한일가왕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라운드별로 분명히 MVP 제도가 명확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계로 마스터상이 이 김다현 양을 보고 이번 자체 탐색전에서 1위가 아니냐, MVP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직 무대가 남아있는 이 가수들의 모습들이, 뭐 박혜신 씨도 있죠. 어떤 모습을 또 보이느냐가 이게 또 논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MVP를 안 뽑는 게 개인적으로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게 사실 팀원으로서 만약 팀전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점수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몇 점의 점수다라기보다는 그냥 투표수 있지 않습니까? 뭐 찬성 반대 뭐 요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어찌됐든지 간에 맞다 아니다처럼 둘 중에 하나로 탈락 합격 요 정도로만 절대 기준으로서 만약 서로가 서로의 팀전에 점수를 매긴다면 뭐 680점이네, 뭐 660점이네, 671점이네 이런 논란이 안 생길 겁니다. 자, 그럼 어떻죠? 한일 양쪽의 탑7 중에 몇 명이 탈락하고 몇 명이 합격하느냐 이걸로 기준을 나눠서 뭐 한국 팀에서 3명이 살아남았는데 일본 팀에서 4명이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라운드는 일본 팀의 승리지 않습니까? 요런 식으로 사실 팀전이 흘러가야지 뭔가 굳이 현역가왕에 지금 탑7이 선정되어 있고 트롯거리인 재팬도 사실 탑7이 선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또 순위 변동이 막 일어난다? 이 시청자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1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탑7의 순위가 다 들쭉날쭉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2회차 때 과연 린, 별사랑, 박혜신 이 세 사람이 전유진 양의 정말 680점의 무대를 넘어서는 게 아니냐.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커뮤니티와 많은 의견 댓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사실 방청객분들의 그런 스포일러도 있기도 해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쇄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 결과가 뭐 누가 1등을 했네 마네가 중요하기보단 더 중요한 건 시스템의 문제점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제작진이 모를까요? 의도가 뭐겠습니까? 시청률이죠. 시청률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1등을 한 전유진 양이 만약 뭐 2라운드에서 꼴등을 했다. 야, 이거 그 다음 회차 때 시청률 폭발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폭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랬는데 그 다음 라운드에서 또 전유진 양이 압도적 1등을 해요. 그럼 이거 시청률이 막 들쭉날쭉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이미 현역가왕을 만든 MBN의 서희진 PD는 다 어느 정도 내다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예로 다음 주 예고편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 주 예고편에 보면 역시나 대결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남아있는 이 자체 평가전에 대한 예고편이 아니라 이제 본 라운드예요. 본 라운드가 뭐겠습니까? 물론 탐색전의 여왕은 누가 될 것인가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본 라운드부터입니다. 본격적인 한일전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이 본격적인 한일전은 한국과 일본 양쪽의 방청객이 다 참여를 하며 당연히 방청객들의 반응 또한 많이 다를 겁니다. 전유진 양도 새로운 복장으로 등장을 했고 그 외에 많은 가수들이 자국의 자존심을 걸고 대결을 펼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 한일가왕전 본격적으로 마스터단이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결론은 뭐죠? 결국 방청객들의 점수와 마스터들의 점수로 이 모든 것이 판가름 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대1 라이벌전이에요. 자, 1대1 라이벌전이면은 승패가 더 명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이 1대1 라이벌전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숫자 점수보다는 몇 명의 마스터가 이쪽 한국 팀의 가수가 잘했다. 또는
일본 팀의 가수가 잘했다라는 식으로만 나눠진다면 문제점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글쎄요,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는 1대1 라이벌전에서 전유진 양, 김다현 양 패배했다, 이런 썰도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사실 한국과 일본 가수의 대결에서 뭐 패배를 할 수도 있겠죠, 라운드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건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점수 체계예요. 점수 체계보다는 합격 탈락 위주로 시스템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다음 주 무대의 모습들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가수나 한국 가수나 자신들이 잘하는 장르로 등장을 해요. 린 씨는 특이하게 트로트를 선택했고 다른 일본 가수들은 발라드풍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댄스 퍼레이드, 김다현 양은 자신이 정말 잘하는 국악 트롯의 무대까지 선보이며 전유진 양 역시 자신이 잘하는 발로트 형태의 노래를 선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가수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면서 막 댄스 퍼레이드부터 아이돌 무대까지 선보이는 걸 제가 예고편을 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판이하게 달랐던 것 같아요. 보니까 린 씨도 이런 거를 우리 접은 적 처음이지 않냐, 이런 말도 나오고 김다현 양도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모습, 전유진 양도 황당한 표정을 이렇게 지으면서 마이진 씨가 자존심 상한다, 그리고 일본 팀 역시 완패한 느낌이다, 린 씨 역시 열받는다, 이런 말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물론 뭐 원래 예고편이 워낙 좀 어그로를 끌기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 점수 시스템 제도가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없기를 개인적으로 좀 바라보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전유진 양이 직접 이렇게 본인의 또 한일가왕전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유진 양의 청초한 모습이 공개가 되기도 했고 또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스토리에 전유진 양이 자신의 모습을 많이 공개했는데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삭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전유진 양 현재 1회차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남아있는 경연에서 1등의 면모에 뭔가 먹칠을 하는 그런 시스템 제도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첫 타부터 아마 많은 변동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워낙 뭐 많은 분들이 제보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저는 어느 정도 내용의 흐름을 알지만 그건 다 오픈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 1대1 라이벌전을 우리가 좀 굉장히 명확하게 봐야 한다. 뭐 누가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과연 부당한 대우가, 부당한 점수 체계가 과연 전유진 양을 비롯하여 김다현 양까지 탑7 멤버들에게 어떤 영향과 흐름을 주느냐가 우리 눈에 어떻게 포착이 되는지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현역가왕의 탑7 멤버들의 순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신 걸로 저 역시 알고 있는데 글쎄요, 서혜진 PD 사단에서 과연 이 현역가왕 멤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둘까 많은 염려가 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전유진 양의 무대는 1회차 때 거의 완벽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유진 양의 팬튜버냐.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런 팬튜버 활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있고 뭐 어떤 분들은 또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의 팬분들 사이에서 아주 악명이 높다라고 저한테 막 그런 발언을 하시는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최대한 중립적으로 기사와 제가 분석한 데이터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나머지 탑7 멤버들 있지 않습니까? 이 탑7 멤버들의 팬분들께서 조금 기분이 상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전유진, 김다현 두 친구를 물론 뭐 훌륭한 가수라고 좋아합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원픽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만약 1등의 자리에 뭐 마이진 씨가 있었든 박혜신 씨가 있었든 1등이 된 데에는 어느 정도 다 이유가 존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미스트롯 3와는 다르게 현역가왕은 국민투표도 마스터들의 점수도 스밍 점수도 다 일치하면서 전유진 양이 1등 그 다음에 김다현 양이 3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이견이 있기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현명한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첫방 한일 가왕전, 태극기와 일장기 앞에 마주한 탑7 한일전은 꼭 이겨야 한다. 자, 아마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한일 가왕전 첫 방송이 방영이 됐는데 정말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 MVP 얘기부터 뭐 손이 변동이 어쩌고 저쩌고. 오죽했으면 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과 제보받은 이야기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현역 가왕을 할 때는 김다현 양의 팬이다 막 비판하시던 분들이 계시다가, 이제는 또 제가 전유진 양의 팬이다. 저는 이 두 가수의 팬튜버가 아닙니다. 저는 사실 다른 가수를 오랫동안 응원해 왔기 때문에 이 현역 가왕의 시리즈는 최대한 그냥 전달자 역할로서 저의 사견을 넣을 뿐인데, 뭐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 잘 없다라는 거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번 한일 가왕전 뚜껑을 열어보니 제 예상대로 팀전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팀전의 결과의 MVP가 누가 되느냐가 많은 분들의 큰 관심사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무대부터 아마 많은 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외죠? 가수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한국 가수는 일본 가수를, 일본 가수는 한국 가수를 평가하는 참 독특한 제도를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일명 자체 탐색전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이 마혜진 씨가 첫 번째 무대를 가지면서 진성의 안동역에서를 부르며 660점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컨디션 안 좋을걸 이러면서 한판 붙고 나면 컨디션 내려갈걸 이러면서 굉장히 좀 강력한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마혜진 씨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마혜진 씨가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장난 겸 또 우리 만만치 않다, 우리 당신들 꼭 이길 거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재미있는 해프닝이었는데, 결국 마혜진 씨 안동역에서가 660점을 받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첫 번째 가수여서 어떤 점수 기준으로 매겨야 할지 어려워서 상당히 높게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현역가왕팀에서 나간 바로 마리아 씨를 보고 이 한일가왕전의 일본 팀이 이런 말을 했죠. 미국인이 왜 한국에서 일본과 대결해? 결국 이 말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왜 미국인이 한국에서 일본과 대결하죠? 굉장히 좀 당연하게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시청자분들, 팬분들 사이에선 마리아 씨가 뭐 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라는 건 뭐 변함이 없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대표로 나간 건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말이 쏟아진 결정적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본 팀이 정확하게 꼬집었죠. 뭐, 오, 도발이야? 왜? 그러면 안 되나? 이러면서 막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경전이긴 하지만 솔직히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느 정도 이 출연자들이 상당히 몰입해서 좀 진심으로 이런 얘기들을 강력하게 내고 있구나, 이게 좀 느껴졌습니다. 결국 마리아 씨가 한국을 위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며 배호의 누가 울어를 선곡했죠. 그래서 결국 628점의 일본 점수보다도 낮은 568점을 받게 됩니다.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어요. 아마 일본 가수들이 좀 미국인이 나와서 부른다라는 거에 반감이 있었을까요? 혹시 일본과 미국의 오래된 감정선에서의 연장선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얼마나 낮았는지 현장에 있던 일본 심사위원들도 그 일본 가수들을 향해 뭘 듣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김다현 양이 노래를 딱 불렀죠. 뭐 생각보다 감성적인 노래 스타일보다는 통통 튀는 무대를 자랑하면서 막 백댄서들이 나와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굉장히 이 시게루상에게 또 한 번의 극찬을 맞습니다. 일본에 오기만 하면 바로 활동 가능하다. 감성적인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댄스 퍼포먼스까지 선보일 수 있는 김다현 양을 향해 정말
뛰어난 가창력을 봤는데 막내로서의 매력이 너무나 놀랍다. 자, 결국 어떻습니까? 이 김다현 양 일본인들에게 극찬을 받았어요. 현역가왕의 무대를 찾아봤었는데 굉장히 노래를 잘하더라. 사실 이 리에라고 하는 가수가 일본의 오랜 경력의 가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김다현 양을 보고 이런 평가를 했다라는 거, 뭐 일본에 있는 마스터단도 김다현 양의 스타성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그것이 점수로 드러나면서 무려 660점, 1등을 차지한 마이진 씨와 공동 1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김다현 양이 왜 탑3라고 불리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1위를 차지했어요. 자, 이쯤 되면 일본 가수 팀에서도 야, 정말 현역가왕의 탑7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가수들의 실력은 남다르구나 라는 걸 충분히 느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본에서 전유진 양의 라이벌로 꼽혔다라고 평가를 받았던 일본 가수가 나오죠. 아마 요번에 일본의 트롯거린 재팬에서 1등한 지금의 가수보다 이 가수가 초반에 더 많은 주목을 받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아즈마 아키죠. 나이도 비슷한 10대에다가 경연 당시 무서운 성장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아즈마 아키의 점수를 과연 이길 수 있는 모습을 전유진 양이 보여줬느냐? 보여줬습니다. 전유진 양 사실 일본 가수들의 저 무대에 무척이나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야, 이 전유진 양의 무대가 정말 대단했어요. 사실 나가기 전부터 의상에다가 물을 흘릴 정도로 굉장히 긴장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만 그 결과는 매우 남달랐습니다. 노래가 시작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의 우승자인 후쿠다 미라이의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넋이 나가 있죠? 자, 보이십니까? 미라이의 나간 표정. 사실 이때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현역가왕의 방청객으로 다녀오신 분들도 아실 거고, 뭐 콘서트를 많이 다니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가수들의 노래가 방송 영상을 통해서 듣는 거랑 실제로 라이브로 듣는 거랑 어마무시하게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미라이 상의 표정이 넋이 나갈 만합니다. 전유진 양의 첫 소절에 이미 넋이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이 강남씨도 야, 노래 진짜 너무 잘한다. 사실 전 전유진 양이 굉장히 파워풀한 무대로 기선제압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야. 전유진 양이 부른 이 잔잔하면서도 고음에서 가창력이 터져 나오는 이 무대가 강약 조절이 정말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김다현 양의 통통 튀는 매력의 무대를 선보였다라고 한다면 이 전유진 양은 자신이 왜 현역가왕의 1등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참 대단했던 게 이 후쿠다 미라이 상이 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였겠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후쿠다 미라이 상이 봤을 때 이 전유진 양의 무대가 정말 미친 수준이구나. 대단한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 한일가왕전 요번 자체 탐색전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다른 시스템, 흥미 요소가 없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뭐 별다른 시스템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무대가 꽉 차 보일 수 있었던 건 전유진 양을 비롯한 나머지 탑7 멤버들의 무대가 아주 수준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 높았던 무대를 보는 일본 가수들, 뭐 이 후쿠다 미라이상 같은 경우는 10대 때 아이돌을 했었고, 리에 역시 뭐 오랜 경력 가수지만 대다수는 아마추어에 가깝잖아요. 이 현역 가수들의 노래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아마 너무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아즈마 아키 역시 이 전유진 양의 노래를 보면서 손을 모으고 감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일본 대표 가수
팀에 정말 엄청난 충격을 줬다. 사실 다른 탑7 멤버들의 무대도 굉장했지만 거의 뭐 전유진 양의 무대는 압도적으로 아마 느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유진 양의 무대가 끝나고 나서도 그 여운이 굉장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가수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한번 보십시오. 거의 뭐 넋이 나갔습니다. 거의 방청객 수준으로 전유진 양의 이 라이브 무대를 경청하고 있었다. 끝나고 나서 박수치는 이들의 표정을 보면요. 한 점의 가식도 없습니다. 와, 노래 정말 잘하는구나. 근데 이게 가수들이 이 정도니까 일본의 마스터단은 어떻겠습니까? 경악할 수밖에 없어요. 료가 히로이 마스터도 하루이 마스터도 막 입을 쩍 벌리고 여기 보면 코이치 마스터도 역시는 역시구나. 역시 1위다. 이런 극찬이 쏟아집니다. 이 전유진 양의 노래 무대를 보고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노래에 쏙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이 다 비슷하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결국 리에상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이 엄청난 경력의 가수도 눈물을 터지게 만드는 감성을 지닌 가수가 바로 전유진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야, 이 보세요. 후쿠다 미라의 상의 표정 보세요, 표정. 보이십니까? 좀 잘렸네요. 표정이 거의 뭐 제대로 넋이 나갔습니다. 그냥 넋이 나간 수준이 아니라 거의 뭐 할 말을 잃고 있다. 이 말이 정확할 정도로 넋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무대에서도 보면은 완전 눈빛이 황홀경이라고 하죠. 제가 좀 오바했나요? 근데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극찬받은 전유진 양의 무대가 오히려 마스터들 사이에서 이상한 점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낮은 점수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넋이 나갔던 후쿠다 미라이 상은 17살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어름스럽고 촉촉한 감성의 목소리에 정말 놀랬고, 노래가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엄청나게 다이나믹하여 그야말로 드라마틱했다. 자신의 마음을 울렸고 정말 크게 감동했다라고 말을 했으며, 리에 가수 역시 정말 울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다. 이 시게루 마스터상은 이번 탐색 자체 평가전, 자체 탐색전의 MVP가 될 것 같다 라고 예고를 했으며, 이 하루이 상도 손을 모을 정도로 정말 감격받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1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아즈마 아키상, 이거 점수 못 잡으면 사실 현역가왕 탑7의 자체 탐색전 패배가 상당히 짙어지는 상황이었는데, 야, 이 점수를 전유진 양이 680점으로 압도하면서 현역가왕 탑7 멤버의 명예를 세울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압도적인 1위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 시게루상은 또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일본에 오면 탑스타가 될 거라고 했지 않냐. 확실하다. 이러한 말까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진행된 트롯거린 재팬의 1등의 무대가 사실 현역가왕 가수들에게도, 그리고 오히려 일본의 마스터들에게도 결승전 때보다 좋지 않은 무대를 선보였다라며 후쿠다 미라이가 663점을 받게 됩니다. 아즈마 아키 점수보다도 10점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사실 이러한 대목들이 이번 한일가왕전에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현역가왕처럼 트롯거린 재팬도 탑7 멤버들의 점수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잖아요. 순위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한일가왕전에서 무대별로 점수가 따로 매겨지면서 그 순위가 변동이 있다라고 한다면, 글쎄요, 현역가왕의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팀전으로 합산 점수를 매겼다면 좋았을 텐데 이런 점은 좀 매우 아쉽습니다만, 이 자체 평가전만으로도 이 전유진 양의 무대 파워가 엄청났다. 자, 그렇다면 시청률이 어땠을까요? 정확하겐 시청 점유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제가 보는 OTT 사이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압도적 1위였다. 압도적 1위였습니다. 사실 현역가왕도 그렇고 미스트롯3도 그렇고 갈라쇼 때의 시청률은 다시
축 하고 하락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한일가왕전에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가수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으면서 그 시청 점유율이 크게 상승했다. 자, 이런 모습에는 전유진 양과 김다현 양 같은 탑7 멤버들의 활약상들이 잘 녹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자, 우리 한일가왕전을 시청하신 현명한 시청자분들, 어느 가수의 무대가 가장 가슴을 울리셨는지 시청자분들의 의견 댓글 내용들도 매우 매우 궁금합니다. 자, 이 기사 보이십니까? 화요일 밤 축구만큼 뜨겁다. 트로트 국대 한일전, 바로 현역가왕의 후속 경연 한일가왕전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경연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양국의 탑7은 다 선정되었는데 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냥 한일전 단일 이벤트 정도로 봐주시면 딱 되지 않을까. 사실 예능방송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데, 이게 뭔가 일본 내에서 있었던 경연과 한국에서 있었던 현역가왕 경연과 겹쳐서 생각되게끔 뭔가 제작진이 홍보를 요상하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기사를 좀 읽어보면 이렇게 한국팀이죠. 탑7 멤버들의 사진이 딱 공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1등을 차지한 전유진 양을 중심으로 마이진, 김다현, 그리고 쭉 나머지 탑7 멤버들까지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명실상부 현역가왕의 탑7은 이 세 사람 그리고 나머지 네 사람이 구성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미스트로스로 따지면 진선미, 현역가왕에서는 탑3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세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요상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사를 보면 제작진은 한국과 일본의 대중문화 교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며 소비층이 굉장히 많은 트로트의 세계화를 이루겠다. 트로트를 수출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역가왕과 트롯걸즈 재팬을 통해 선발된 탑7이 오직 노래만으로 명승부를 펼친다. 그런데 사실 노래 경연 프로그램에서 선발된 사람들이 노래 경연 말고 무엇으로 명승부를 펼칠까 싶긴 한데, 뭔가 좀 기사의 좀 논리성이 시작부터 좀 이상합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한일가왕전은 최근 한일 양국 방송 편성을 확정했죠. MBN과 함께 일본에서는 위성방송사를 통해서, 그리고 일본 최대 OTT 서비스에서도 공개가 되며, 사실 한일가왕전은 국내에서 처음 트로트 서바이벌 열풍을 일으킨 서혜진 대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홍보성 기사인 게 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죠. 뭐 어찌됐건 트로트와 일본의 가요 문화가 맞물리면서 양국의 국가대표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대항전이기에 절대로 질 수 없다라는 양국 탑7의 사력을 다한 자존심 대결이 펼쳐진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엎치락뒤치락 승부로 이제껏 본 적 없는 명승부가 될 것이다. 야구 한일전과 축구 한일전을 능가하는 빅재미로 14명 모두 단순한 음악 대결 그 이상의 각별한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다. 한일 멤버들이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서의 역량을 재확인시킬 한일가왕전에 많은 기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일가왕전은요, 현역가왕에서 선보였던 단계별 서바이벌 미션에 국가대항전이라는 특성을 반영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계별 서바이벌 미션이라면 라운드별로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보여져요. 장장 13시간에 걸쳐서 첫 녹화를 이끈 신동엽은 이러다가 진짜 다투는 게 아닌가? 등골이 서늘해졌다. 녹화를 잠시 중단하는 해프닝이 있었을 정도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일본 역시 많은 실력자가 있다라고 나와져 있어요. 그런데 일본의 탑7은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연습생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현역 가수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추어와
현역 가수들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팀전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 아마 MBN에서 작정을 하는 것 같아요. 한일가왕전 첫 방송 날 현역가왕 탑7이 랩핑되어 있는 비행기까지 띄운다. 보니까 제주항공사에서 지난해는 방탄소년단이 이렇게 콜라보를 했는데 그 이후로 처음이라고 합니다. 첫 방송을 하는 2일 오전 8시 20분에 김포와 오사카 노선으로 이 제주항공사의 콜라보 비행기가 첫 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일본, 대남, 동남아 등 1년 동안 800회 이상 운영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MBN 방송사의 현역가왕 메가폰을 쥔 서혜진 PD와 그 제작진 사단은요, 이 현역가왕 시리즈를 세계 무대로 넓혀 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일전이지만 뭐 태국전도 있을 수 있고요, 미국전도 있을 수 있고요, 프랑스전도 있을 수 있고요, 국가대항전 형태로 이런 현역가왕 트로트 오디션 방송을 이어나가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취지는 매우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현역가왕 탑7을 뽑은 건 국민들의 투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에서 만약 순위가 변동이 된다면 시청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주항공사에다가 랩핑을 할 만큼 이 현역가왕의 탑7 멤버들을 MBN에서는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랩핑 비행기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2023년 방탄소년단이 10주년 기념으로 이 랩핑 비행기 이벤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두 번째 콜라보로 이렇게 현역가왕 탑7 멤버들이 방탄소년단급 정도의 이벤트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큰 투자거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이 한일가왕전이 한국과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의 문화축제로 인식시킬 것이다. 결국 다양한 아시아권의 방송사들에게도 어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K트롯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탑7, 그 중에서도 탑3, 그 중에서도 누가 돋보일까요? 1등을 차지한 전유진 양이 돋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렸죠. 이번 한일가왕전에 MVP가 따로 선정된다고 하더라. 근데 뭐 이게 꼭 필요한 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양국 간의 팀전이라면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팀전 내에서 MVP를 선정한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이 MVP가 마치 한일 가왕전의 1대 가왕인 것처럼 문구 표시가 되면서 문제가 촉발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결국 이것은 현역 가왕 1등과 비교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분명히 이번 한일 가왕전 내에서 더 좋은 무대를 선보인 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전유진 양을 MVP를 준다?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굳이 MVP를 뽑아야 하나? 예를 들어서 탑3를 차지한 전유진, 마혜진, 김다현을 제외한 별사랑 씨가 MVP를 받는다. 나머지 앞순위에 있었던 가수의 팬덤분들이 이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받았다. 용납할 수 있을까요? 린이 받았다.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이 안 될 겁니다. 앞순위에 있었던 가수의 팬분들은요, 받아들이기 힘든 시스템이 바로 이 MVP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이미 MBN 뉴스와이드의 예고방송편에서 이 한일 1대 가왕이라는 문구가 노출이 되면서 굉장히 문제가 확산이 된 거죠. 사실 이거는 뭐 현장에서 뭐 방송을 봐서 스포일러를 유출했네, 불법이네, 뭐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이 문구 노출 자체는 MBN 뉴스 방송을 통해서 이미 스포가 돼버린 거죠.
물론 지금은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팬분들이 보게 됐고, 아니, 한일 1대 강왕이 따로 있어?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자, 더 문제는 이 모든 심사 결과가 제작진의 마스터단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국민 투표, 음원 스밍, 나아가서는 실시간 투표, 이런 게 결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국민들의 판단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결과로서 한일 1대 가왕 MVP가 선정이 된다라는 건데, 그게 만약 현역 가왕에서 1등을 한 이 전유진 양이 아닐 경우 문제가 커지는 거죠.